빛나는 인생의 선배님들을 위한 채널 빛생 채널. 하루가 거의 끝나갈 무렵 조용히 틀어두고 듣기 좋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선배님들의 사연을 크게 꾸미지 않고 그렇다고 가볍게 넘기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대신 전해드리는 송 PD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정답을 찾기 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혼자만 가지고 있기엔 조금 버거웠을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사연. 자식은 있습니다. 자식은 있습니다. 아들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적고 나니 마치 아주 큰 문제가 있는 집안처럼 들릴까봐 잠깐 멈춰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사실 큰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연을 끊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대화가 없을 뿐입니다. 전화는 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안부 전화가 오고 생일에는 짧은 메시지가 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그 문장들은 틀림없이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면 왠지 모르게 방안이 더 조용해집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하루를 채웠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랑 왜 다퉜는지, 점심 반찬이 마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 모든 이야기가 귀찮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 시끄러움이 조금 그립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각자의 삶이 생기고 각자의 가정과 일정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겼다는 걸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요즘 세상이 다 그렇다고들 하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그저 그런 변화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전화기를 들고 있다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잘 지내냐는 말도 왠지 부담이 될까봐 삼켰고 밥은 먹고 다니냐는 말도 간섭처럼 들릴까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정말로 멀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이 있으면 외롭지 않다고. 그 말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자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순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외로움이라는 게 사람의 수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걸 요즘 들어 조금씩 알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의 하루에 굳이 등장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은 생각보다 깊게 마음을 파고듭니다. 도움을 청할 일도 없고 조언을 구할 일도 없고 기다려지는 연락도 없을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너무 간섭을 많이 했나? 아니면 너무 무심했던 걸까?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이런 생각들이 밤이 되면 하나씩 떠오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뚜렷한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고 자기 몫의 삶을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말하지 못합니다. 괜히 내 마음을 꺼냈다가 부담이 될까봐, 혹시라도 아이들의 삶을 무겁게 만들까봐 그냥 혼자 삼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화를 내지도 않고 서운하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해집니다. 예전보다 말을 아끼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게 과연 아이들만의 문제일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서야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냉정해진 이야기가 아니라 세대가 바뀌면서 관계의 방식이 달라진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라는 말이 항상 연결된 상태를 의미했다면 지금의 가족은 필요할 때 연결되는 관계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마음이 아직 옛 기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멀어진 게 아니라 기대가 남아있는 쪽이 더 아팠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부모인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마음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다가가는 관계가 결국에는 제 자존감을 조금씩 깎아먹고 있다는 걸 이제는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는 노력으로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균형으로 유지된다는 말을 요즘 들어 자주 떠올립니다. 누가 더 많이 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상태. 그게 어쩌면 지금 제 나이에는 가장 중요한 기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선택을 하나 바꿨습니다. 모든 걸 설명하려 하지 않기로 했고 괜한 기대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 하루를 조금 더 챙기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괜히 뉴스를 먼저 켜지 않고 라디오를 틀어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사람의 목소리가 공간을 채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저녁에는 혼자 먹더라도 밥상을 대충 차리지 않습니다. 그날 먹고 싶은 반찬을 하나 더 올리고 천천히 씹어 먹습니다. 주말에는 굳이 약속이 없어도 밖으로 나갑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고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집 밖 공기를 잠깐이라도 마시고 들어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는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연락은 많지 않고 대화도 짧습니다. 하지만 제 하루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에 따라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게 되었고 제 감정을 제가 먼저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혹시 누군가는 그래도 서운하지 않느냐고 묻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서운합니다. 완전히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그 서운함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모든 관계가 가까워질 필요는 없다는 걸.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마음을 주고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중요한 건 관계의 거리보다 제가 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걸.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선배님 중에 저와 비슷한 마음을 혼자만 품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이상한 것도 약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랫동안 누군가를 책임져 왔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덜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기대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포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이라도 마음이 느슨해졌다면, 조금이라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덜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기대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포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이라도 마음이 느슨해졌다면, 조금이라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